오늘 해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341kcal씩 2555일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덜 먹은 19,541분의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나요? 대부분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일일이 칼로리 기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칼로리 계산부터 시작했는데요. 내 기초대사량은 몇 칼로리고 오늘 먹은 건 몇 칼로리고 운동은 몇 칼로리 했으니까 아싸, 오늘은 운동이랑 식단 잘 지켰다, 내일은 살 빠지겠지?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초반에는 살이 진짜 잘 빠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처럼 살이 잘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좀 더 철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칼로리에 더 집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칼로리 계산을 잘못해서 살이 안 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저랑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칼로리 계산하면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은 오늘 꼭 이 이야기 듣고 다이어트 해보세요. 그럼 진짜로 체중 감량에 실패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칼로리를 덜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고 칼로리를 더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건 미국에서 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7년 이상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봤기 때문인데요. 이건 비만의 나라인 미국에서 2006년에 발표된 아주 놀라운 논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됐고요. 무려 7년 동안 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였어요. 이 논문이 진짜 놀라운 이유는요, 식단 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식단 조절과 관련된 연구는 30명 내외의 인원, 그리고 길어봤자 8주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한 연구였어요. 이 연구는 두 집단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A집단과 B집단이 있습니다. 우선 A집단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식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책자도 받고 전문가들이 교육도 해줬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영양 상담사들한테 식단 상담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식단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고 도움을 준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식단에 성공할 확률이 10배 정도는 높아지거든요. 그에 반해서 B집단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요. 식단 가이드도 없었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A집단이 받은 식단 가이드는 미국 표준 영양 가이드인데요. 크게 보면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섭취 칼로리를 줄일 것, 두 번째는 지방 섭취를 줄일 것,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릴 것, 네 번째는 통곡물의 섭취를 늘릴 것, 이렇게 총 4가지였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상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매뉴얼이 미국을 많이 따라가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요. 여튼 교육을 받은 A집단은 교육을 그대로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가 말해주거든요. 아무 도움도 안 받은 B집단에 비해서 A집단은 매일 341kcal씩 덜 먹었고요. 지방 섭취 비율은 8.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야채랑 과일은 더 많이 먹었어요. 게다가 활동량까지 늘렸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식단도 잘 지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B그룹에 비해서 얼마나 체중이 감량됐을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결과는 800g이 더 감량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요, A그룹은 7년 동안 1kg이 줄었고요, B그룹은 7년 동안 200g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800g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 빠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뭐 여튼 B그룹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근데 사실 체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매잖아요. 그 몸매를 볼 수 있는 게 허리 엉덩이 비율이거든요. WHR이라고 쓰는데요. 생각해보시면 같은 체중이어도 엉덩이가 크고 허리가 잘록한 게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 엉덩이 비율은 복부 비만이 얼마나 있는지도 볼 수 있어서 곧 건강의 척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보자면 0.82에서 0.83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배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입니다. 몸매도 건강도 더 안 좋아진 거죠. 물론 이 연구가 7년 이상 진행된 거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니까 당연히 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A그룹과 B그룹 모두 다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던 대로 산 B그룹은 몰라도 A그룹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저지방 식단이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체중 증가를 야기시키지 않았다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7년 동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800g 감량이에요. 게다가 더 두꺼워진 허리둘레인데 여러분, 우리는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전문가들이 죄송합니다, 저희의 식단 가이드가 잘못됐군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9년 전에 이 식단 가이드랑 비슷한 식단을 따라하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반년 동안 아주 독하게 노력한 결과 14kg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체온증, 탈모, 피부 트러블, 그리고 심지어는 생리가 멈췄고요. 갑상선 기능까지 저하가 됐습니다. 제가 먹는 칼로리를 줄이니까 몸이 기능을 하나하나씩 꺼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유지가 잘 됐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았겠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다이어트 이전보다 더 뚱뚱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요가 온 거죠.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의 문제점은 칼로리를 줄이면 우리 몸이 줄인 칼로리에 적응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체중 감량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실 거예요. 그냥 체중 감량은 우리가 원하는 삶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는 아무도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방법을 바꿨어요. 칼로리 제한이 아닌 호르몬 정상화를 위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다시 14kg을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감량한 체중을 5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서 더 건강하고 더 날씬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다이어트 말고 몸을 정상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